네, 안녕하세요. 김동원 세무사입니다. 얼마 전이죠. 이재명 대통령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얘기입니다. 집주인이 사망하고 남은 가족들이 돈이 없으니까 이 집을 팔고 떠나야 되는 것은 너무 잔인하다. 그래서 이제 30년 가까이 방치해온 상속세 공제를 18억 원 정도까지 상향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대통령께서 이야기를 했고 다수당이니까 이번에는 사실 좀 기대를 가졌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주목해서 봤었고요. 물론 내년 초 소위에서 또 논의할 수 있는 것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불발된 것일 뿐이라 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글쎄요, 내년 사실 지방선거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증세를 하는 쪽으로 세제 개편이 될 것으로 보여지지 않으시나요?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양도세 중과세가 내년에 혹시라도 시행이 되고 종부세 상향하고 임대사업자도 이제는 26년을 분기점으로 8년 장기 임대가 대부분 만료가 되기 때문에 종부세를 그대로 맞을 수밖에 없는 퇴로가 없는 지점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상속세까지 이렇게 또 개정이 늦어진다. 세금 대비 각자 정말 잘 하셔야겠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대비를 할 수 있는지 오늘 몇 가지 테마별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산 가치가 급등할 자산은 반드시 미리 나눠주세요. 성수 전략정비구역이라든지 목동 재건축단지 그리고 용산 등 미리미리 증여를 했던 분들은 지금 사실 한숨 돌리고 있습니다. 이런 자산들은 내가 오랫동안 사실 보유를 해봐야 상속증여세 측면에서 세금만 올라가는 형국이고 우리가 10년 뒤를 상상해보면 시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을 거기 때문에 자녀에게 미리 주는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산 내역을 쭉 살펴보시고 미래가치가 충분한 자산들은 미리 사전증여를 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를 하나 더 설명드리면 공시가격으로 증여를 할 수 있는 물건은 최대한 빠르게 의사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근에서 세무상담 받아보시면서 이 공시가격 증여가 가능한지 공시가격 증여에 대한 리스크를 개별적으로 판단해 보시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정 금액 이상은 국세청에서 직권감정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어떤 가액은 직권감정이 들어왔고 어떤 가액은 이제 공시가격으로 인정이 되는 것을 보면서 어느 정도 기준점은 세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질문도 많이 하세요. 사전증여와 관련된 것인데 아니 증여를 해봤자 10년 안에 부모님이 자꾸 하시게 되면 어차피 다시 상속세로 과세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시고요. 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10년 안에 상속 발생 시 다시 상속세로 재정산하고 기납부한 증여세를 차감해서 이중과세를 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과연 효과가 제로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제가 위에서 미래가치가 충분한 자산을 증여하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인데 상속세에 재합산되는 금액은 상속 개시 현재 시가가 아니라 10년 전 증여 당시 시가입니다. 우리가 반포 아파트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현재 50억 원으로 상속할 이 레미안 퍼스티지 물건이 10년 전 시세 10억, 15억 원으로 재정산이 되는 겁니다. 시가상승분 35억 원에서 40억 원은 증여받은 자녀가 흡수를 한 거죠. 10년 전과 상속세 과세 체계는 동일하잖아요. 가치가 있는 재산을 먼저 증여하라는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며느리 사위를 좀 활용해 보시는 건데요. 이 부분은 10분 중에 한 3분 정도 선택하는 방식인데 아무래도 이제 시가가 큰 재산은 자녀와 그 배우자가 공동 명의로 증여를 받는 경우에 증여세가 절감되는 효과와 더불어서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 발생 시에 사전 증여 합산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활용되는 방법인데요. 며느리와 사위는 상속인이 아닌 자로서 5년이 지나면 상속세 재계산 대상에서 배제가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절세가 되겠죠. 그리고 사실 30억, 40억 하는 재산들은 혼자 가지고 있는 것보다 부부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보유세와 양도세 측면에서 크게 절감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세금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절세 효과가 있는지 계산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최근 저희 고객분에게 컨설팅한 사례에서도 있었는데요. 요새는 많은 가정에서 자녀 한 분 정도는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해당 납세자분 케이스도 아버님이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셔서 상속을 앞둔 경우였어요. 강남에 집 한 채가 있었는데 어떻게 단기간에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영국에서 이제 들어오셔서 고민하다가 비거주자 증여를 활용한 건데요. 아버님이 자녀에게 아파트 일부를 증여하면서 발생한 증여세를 아버님께서 직접 납부를 해도 이 부분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활용한 건데요. 비거주자의 세금을 증여자가 대납해주는 경우에는 연대납세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증여세만큼 금융재산을 단숨에 줄이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불과 이제 3, 4개월 단기간에 상속세 2억 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금융재산이 충분하고 보유의 상속세가 예상된다면 이러한 비거주자를 활용한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이제는 많이 아시는 저가 매매 거래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매를 해서 상속세를 절감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10억 원의 시가 아파트를
재산을 자녀에게 우리가 7억 원에 매매를 해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죠. 그러면 10억 원의 상속 재산이 7억 원의 현금, 금융재산으로 단숨에 치환이 됩니다. 이 상태로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10억 원의 아파트는 시가가 올라갈 것이고 7억 원의 현금은 소모가 되면서 가치가 점점 줄어들겠죠. 다섯 번째는 차용증을 좀 활용해 봅니다. 돈을 빌린 것과 사전 증여는 명백히 다르기 때문인데요. 다만 빌렸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후에 과세당국의 챌린지가 들어올 수 있어서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겠고요. 이 두 가지가 상속 관점에서 다른 이유는 차용금은 말 그대로 돈을 빌린 것, 상속 채권이기 때문에 남은 원금에 대해서 상속재산에 합산해서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현금, 사전증여 재산은 적발 시에 증여세가 가산세와 더불어 추징이 되고 10년 안쪽으로 재합산이 될 뿐더러 사전증여 재산은 상속세 공제 종합 한도를 깎아먹기 때문에 여러모로 불리한 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적에 맞게끔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26년 상속세 개정 불발과 더불어서 증여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하는지 조금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